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소방 공무원, 소방학과 소방관계 법규를 가르치고 있는 일명 곤마쌤 맞는지 모르겠죠. 곤마쌤입니다. 이렇게 중이쌤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방 공무원도 누군가에겐 되게 높은 벽인데 쌤 생각에는 그냥 학원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특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합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시작하지 말고, 그리고 하다가 이건가 긴가민가 할 때는 한번 문의해 보는 것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25년의 합격 전략을 다시 한번, 남은 시기,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달에 말에 시험 친다고 생각해 보면 한 250일 정도 남았거든요. 250일 남은 것들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냥 대략 전략이죠. 전략. 도대체 24년 몇 점이 합격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되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면 280점이 합격점입니다. 280점. 따져보면 여기 보면 평균점을 보게 되면 272점이라고 남자 이제 공채 남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여자가 조금 더 높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자의 합격 컷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288점이었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한 268점 정도가 되면 주로 합격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너무 약간 개판으로 시험에 나온 게 있지. 개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변별력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변별력이 없으면 어떤 시험이든지 필터링이 없고 실수도 실력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약간 좀 망조가 들었다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된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소방학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할론 문제가 나왔었는데 할론 소화약제를 출제 경량에는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맞게 하는. 쌤은 이제 소방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소방을 공부하고 소방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할론만큼 불이 잘 꺼지는 약제가 없어. 근데 시중에 지금 거의 설치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약제들도 과거지만 계속 할론이 다 설치되어 있단 말이지. 할론 소화기도 쓰고 있고. 그런데 출제 문제 없다, 그래서 다 맞게 한다. 그건 좀 잘못됐어요. 내 생각은. 왜냐하면 그냥 바보를 만들어 가지고 소방학교에 보내 가지고 소방관을 만들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지. 절차상의 오류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 또는 이제 이건 잘못됐다, 이제 오류 수정해 달라고 의견 낸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근데 그 친구가 과연 그걸 안 봤을까 하는 거. 그걸 공부 안 하고 오는 친구는 없어. 그런데 과거의 기출 문제를 봐도 그 내용은 있어. 그렇다고 하면 변별력을 위해서라도 그 문제를 남겨놓는 게 예의지. 그래서 다들 틀렸다고 말하고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이 좀 길어지니까 일단은 점수의 컷은 올해는 280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정권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뭘 좀 조심해야 되느냐. 학과 행정법이 좀 어렵게 나왔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내 예상보다 좀 달리, 결을 달리 하는 문제들이 꽤 나오다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많지. 그런 친구들은 평상시 내가 점수가 이제 만점 가까이에서 탑 클래스는 아니거든. 탑에 바로 직전이나 그 밑에 있는 직전. 중하위권을 합격하기 솔직히 힘들죠. 모든 공무원 시험이나. 근데 중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도 약간 헷갈려하는 그것들을 제시는 지금 때려잡지 않으면 늦어. 보통 보면 제시가 뭐 작년도 기준으로 80점 정도, 올해 시험 기준으로 80점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시작이 적게요. 7월, 8월부터 해서 이렇게 잡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90점 정도 넘게 나왔어. 그러면 리듬만 안 까면 되지. 이 정도로 알았어. 이 정도로 알았어. 과거에 봤던 문제들 확인하면서 이렇구나. 법 개정되고 확인하고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면, 쌤이 제일 좋았던 케이스는 이 앞에 앉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전에 차에서 합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체력으로 갔는데 무릎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다시 완전 초시처럼 공부를 해. 그러니까 질문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배웠던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 친구는 결과가 엄청 좋았어요. 총 3개밖에 안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지, 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는 쌤한테 배웠던 사람이면 쌤의 배웠던 거에 대한 기억으로 해서 다시 되살리면 상관없지만, 다른 쌤한테 배웠으면 개념을 정리를 잘 안 하고 오는 사람이 많거든. 그냥 뭐 기출은 이랬어. 그러니까 이게 풀이하고, 그리고 풀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알아오면 다음에 약간 풀이가 필요하거나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문제 때는 처음 공부하는 것도 똑같거든. 그럼 처음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런 의견인 거지. 그래서 내년에는 법이 좀 더 어려워져 가지고 아마 270점대 합격점을 해서 갈 가능성이 높죠. 보통 한 3, 4개 정도는 더 틀려도 될 수 있게 그래 나올 거니까
각 지역별 안배를 좀 잘해서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눈을 딱 뜨면 몇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고 학원 수업을 듣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그걸 최대한 외울 수 있는 노력만 지속적으로 간다면 충분히 뭐는 다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소방학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문제가 좀 어떻게 좀 바뀌어갔느냐 그 말은 좀 집중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그렇죠? 24년도에 좀 특이점이 소방학계로는 계산 문제가 많이 증가됐어요. 계산 문제는 세 문제가 적정선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개념을 안 들어봤을 친구들이 더 많거든. 그 문제도 보면서 한번 설명할 텐데 계산 문제가 많아졌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고 그리고 이제 원리를 이해해야 좀 더 확장된다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히 단언컨대 25년은 지금보다는 학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조금 더 어렵게 많이 어렵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너무 쉬웠으니까. 행정법은 쌤이 할 말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학원 책들의 두세 개를 비교하면서 좀 비교해 보는 것들이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올해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올해는 행정법으로 약간 생각 외로 점수 훅 떨어진 친구들이 많았거든. 평상시 모의고사를 치면 90점대였었는데 갑자기 뭐 80점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한번 보고. 그리고 쌤은 마지막으로는 알아서 잘 하겠지만 다 성인이고 근데 좀 더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대안은 없다. 이거밖에 없구나 싶으면 올해를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 목표가 선명해지고 딱 명료해져야 거기만 달려갈 수 있어. 야 저까지 가면 대충 다 합격이야. 그러면 두서없이 가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기다. 저기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가보면 과목적 출제는 똑같습니다. 총 이제 5부류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연소 그리고 화제 그리고 소화의 관점 그다음 나오는 때 조직 그다음에는 재난법. 그래서 문제 안배일 뿐이지. 쌤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 나눠 가지고 공부의 비중은 하부에 나와 있는 형태는 5문제밖에 안 나와. 그 나머지 20문제를 얘네들이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고려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옛날 기준으로 돼 있네. 여기까지가 5개고요. 20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거지. 20문제 나오면 평균적으로 7문제씩 나온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특히나 좀 뜨고 있는 형태가 각각이 이 개념이 좀 더 어려워져가 있으니까 그건 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다음 나온 형태가 문제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를 잠시 얘기하게 돼 있으면 뭡니까? 조직 문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떠한 직을 몇 년도에 얻게 되었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소방의 조직은 그 당시 법에는 어디 소속이 되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냈지. 그래서 이걸 1번에 딱 내는 키가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뭐냐면 이제 1번 문제 딱 풀면 잘 풀리면 그날의 컨디션이 좋은 그런 것처럼 1번에 딱 막히면 이게 에러 나거든. 그래서 1번 때문에 그 소방학이 2-3개가 더 틀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막 조절해야 되는 것이 이게 쭉 봤었을 때 한 번에 안 떠오른다 헷갈린다 접어 쉽게 풀리는 거 하고 정리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건 나중에 짜면 되거든. 기억해서 그래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류다. 그다음 나온 형태가 재난법도 보통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예상해주고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먹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예상 문제 짜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의 틀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유형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잘 알고 있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하면 재난의 유형별의 재난 주관 기관이라고 하는 재난 관리의 주관 기관이 뭡니까 됐는데 그것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얘네들은 간부나 타 시험에 재난관리법을 응용하는 그 교과목이 있는 그 시험에는 늘상 나왔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더 많이 단도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다스려야 훨씬 결과물이 좋은 거죠. 그래서 기출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내가 공부 방법이 이랬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못 했구나 그러면 교재를 약간 바꿔본다든지 강의를 좀 바꿔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그다음 나온 형태가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쌤이 말하고 있는 방향성이지.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오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쌤은 그런 게 별로 안 좋거든. 왜 그런 것들이 싫냐면 단수 남기에서 답을 찍으면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늘상 틀리는 거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이제 탱크를 편안하게 두고 이게 액상이고 이게 기상으로 있는 거지. 기체고 액체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하염이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 기상불에 파는 열 전달 측면에서 더 이상 전달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전에 열 받으면 얘네들이 기화를 막 한단 말이지.
그 전에 이 내부의 포화 상태에서 액상과 기상은 압력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얘는 증발하고 싶어요. 얘는 액체로 누르고 싶은 거지.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이때 내부의 압력은 굉장히 압력이 어떻게 높아져 있어. 그런데 균열이 났어. 그럼 이거 대기압이네. 그러면 압력이 떨어져. 그러면 동적인 평형, 이 액체와 기체의 평형의 압력이 깨진다고. 그 답을 이걸 막 적든지 이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4번을 찍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저장 탱크의 균열로 인해서 액상 기상의 동적 평형이 파괴되는 게 블랩이지. 근데 유지됩니다가 블랩이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걸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도대체 몇십 번 그렸었는데 개념적 이해를 한 친구들은 되게 좋아. 그렇지? 근데 뭐 다른 학원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안 한다고. 그냥 블랩이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찍어. 그럼 못 푸는 거지.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근데 앞으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문제는 수시로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 문제를 보면 좀 까다로웠겠군. 이거 좀 틀린 친구들이 좀 있겠군 이런 거지. 명료한 이해와 개념 정리가 돼야 25년은 이제 정리가 될 거라는 거. 그다음 넘어와서 이런 부분이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기존의 기출에는 A, B, C에 대한 물질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 설명하지 않았냐면, 자 보자. 이렇게 수소 4에서 75%를 가지고 있는 연소 범위를 가져. 근데 수소는 시험 기간마다 한계, 상한계의 수치가 바뀔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4.5 있는 책도 있고 5 있는 책도 있다니까. 공학책 중에.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5를 넣으면 나는 이런 거지. 수소는 4인데 왜 5를 넣었어요? 클레임.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 이제 수소 하지 마. A 물질. 범위만 넣어. 이런 형태로 갔어.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근데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 정도의 뭐 연소 범위다. 이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봐도 수소구나. 근데 물질별로 해서 특정 지어지는 명칭 대신에 그냥 A, B, C 형태로 구해진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살짝 보면 될 듯하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높은 순으로 했거든. 순으로가 역으로 산정해야 되는 역순으로 그러니까 순이 역방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오류가 계속 쳐지니까 이제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이렇게 순수하게 명칭상으로 혼란이 안 오게 이제 바꿔놓은 거지. 그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추세는 우리가 말하는 소화 쪽에 나와 있는 소방시설 중에서 감지기류는 그냥 표면적으로 정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오지만 뭐 보통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의적 관점. 주요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되는 경우 이 말 자체가 정의의 문구에 있단 말이지. 그 문구로 들어가져 있는지를 찾는 거. 그래서 소방시설은 정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 나온 형태가 쌤은 이 문제가 그 24년 나왔던 문제 중에는 제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지. 뭡니까? 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수신기, 비상방송, 이온화 감지기가 있는데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각 설비에 대한 기능이 먼저 들어가고 요 부분에서 다음에 가지를 이렇게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감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하기 좀 힘든 과정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18번 문제 정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걸 예측해야 만점에 가깝게 준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은 전체 25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근접했다.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뭡니다. 뭐 찾아봐 이게 아니고 야 뭐 중에 이런 형태를 다양하게 너 아니? 들어봤어? 이런 것들 묻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 공부가 많은 거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쉬워. 그래서 뭐 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것들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이 18번이 가장 좀 좋았던 문제로 기억이 나나요?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짜증 날라는데 한론 전원 정답. 아니 공무원은 1년에 2년 3년도 준비한 친구도 많고 길게는 5년까지 준비하는데 그 5년의 그 과정 그 정말 그 애태우고 그게 지금 피가 타고 살이 타는 그 과정을 한 문제로 다 이제 완전 다 망가뜨렸어. 이거 진짜 책임 누군가 져야 돼요. 진짜. 한론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거고 배제돼 있는 약재야. 그리고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 그런 것들 내면 안 되지. 근데 한론은 아직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분포를 봐도 엄청 많다니까. CO2만보다 더 많이.
그러한 약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할은 소화약재가 소화 범위에 약재 그게 없잖아. 그 약재도 웃긴 게 분말, 그다음에 할로겐 합물, CO2 할로만 빠져 있는. 근데 거기는 출제 경량을 넣을 때 앞으로 이걸 빼겠다라고 넣은 게 아니라 그 범주 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다고. 그리고 이것들에 이제 그 청원이라든지 이제 올렸던 질의해신했던 친구가 과연 하루는 내가 아까 설명했지만 안 배웠냐는 아니라고. 늘상 배워왔던 거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 그러니까 뭐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출제에서 내가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 제시 못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먼저 크겠지. 그러면 솔직히 뭐 답은 없죠. 답은 없지. 왜냐하면 이제 반대판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거 공부 안 할 거야. 가면 하론에 관련돼 있는 약재들을 엄청 많이 배울 건데 소방학교에. 그러면 가서 내가 지금 소방공무원 시험 칠 때도 안 배웠던 것들을 학교에서 왜 배우냐 이런 생각을 하지 차라리.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쌤 이 문제는 너무 아깝게. 근데 공부는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내년 시험은 출제 경향을 다시 또 이렇게 정립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공부는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 문제 너무 안타깝죠. 문제는 잘 만들었었는데 근데 난이도는 조금 있었어요. 그다음 나온 형태가 포죠. 포가 떠. 포화소사 설비가 좀 뜨고 있어. 포가 왜 뜹니까라면 위험물이 다 떠. 위험물이 다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위험물 하재 대처, 약재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오지. 그 위험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류고 사류를 잡을 수 있는 약재는 포밖에 없거든. 그 포는 어떤 사류를 잡기 위해서는 무슨 성질이 필요합니까?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단합, 불수, 알 뭐 이렇게 쭉 외우잖아. 그런 형태에서 어떤 성질, 요 부분도 나오지. 뭡니까? 내유성이 있으면 단친이냐 양친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막 설명이 나가는데 그래서 포는 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시하는 친구들도 더 많이. 그다음 나오는 형태가 셈이 이거 이제 21년도에 그 문제 이후에 또 헛웃음을 셈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상위 레벨도 가르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복사열에 대해서 우리 구하는 있어. 연료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4파이에 우리가 말하는 R에 대해서 그러니까 XR, XQ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제곱이구나. 그래서 화원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어떻게 구해집니까라고 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식이 하나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구하는 식이 있어. 이 식이 이게 소방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파이를 넣다 보니까 파이는 3.14니까 계산이 안 돼. 그럼 그 문제 맞춰가지고 억지로 줄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3 에너지 분율이 복사 에너지 분율인데 이게 0.5로 그러니까 계산은 나름 좀 괜찮게 하려고 만들긴 했었는데 이 문제는 좀 과했던 거지 쌤 보기에는. 약간 이거까지 좀 나오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쌤은 이제 그 시험을 치고 문제를 이제 바로 올려가지고 한번 봤었을 때 23번 틀려도 돼.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 공부하면서 한두 문제는 그냥 틀릴 거다고 생각해. 그 외의 거를 틀리면 서로 이제 다시 또 논의하고 내 공부를 다시 되살려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 나오면 약간 욕 듣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점요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쌤은 되게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이어서 많이 공부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수준에서는 조금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나오는 형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 또한 같은 거지. 르샤틀리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소방 간부 시험에는 늘상 나오고 간부 시험 몇 번 나와서 이제 야, 니네 무조건 준비해야 돼 했을 때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게 나왔고 르샤틀리에는 다음이나 그 다음 시험에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준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하면 A, B, C라고 하는 가스로 해서 한계를 특정 지어지지 않게 냈다라는 거지. 그죠? 뭐 4%니까 뭐 이것들은 뭐 수소입니까? 이렇게 추정하지 않게 그냥 A 가스, B 가스, C 가스 오류를 최소화시켰다라고 그러한 고민들은 괜찮은 편이죠. 그다음 나온 형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내 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틀이 없으면 쌤 틀에 맞춰주면 되고 자기 틀이 있으면 자기 틀대로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면 돼. 근데 공부를 내가 안 해봤어. 계산 문제를 안 풀어봤어. 그리고 내가 길게 읽지도 못해. 심지어 내가 앉아 있는 것도 오래 못해. 그러면 차츰 단계별로 해서 나아져야 돼.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했었는데 쉽게 알아듣는 친구가 있고 쉽게 암기하는 친구가 있고 그냥 거의 한 10월 말까지도 암기가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어. 그런데 뭐하고 비례를 합니까? 그러면 쌤은 머리는 큰 의미가 없어. 쌤 입장에 쌤도 머리가 큰 의미 없다 주의기 때문에 머리도 나쁘고. 이건 아니야. 그럼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인데 어떤 시간하고 비례를 합니까? 엉덩이거든, 엉덩이. 쌤 입장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진득이 앉아가지고 좀 파보냐 이런 거 있잖아. 안 해봤잖아. 근데 쌤은 이제 선택적 사항을 두 가지를 주는 거지. 야, 근데 이거는 사회 경험이니까 네가 한번 해봐. 공무원 쳐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경험이니 이런 게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면 진짜 아둥바둥 해보라는 거지. 1년 동안만 뭐 어떻게든지 눈만 뜨면 찾고 뭔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진짜 손에 계속 들고 다니는 거지. 이거 뭐하냐? 그거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좀 간절함과 약간 좀 이렇게 뭐 그런 열망이 있어야 내년에 결과가 좋아. 근데 내가 좀 머리 똑똑하고 뭐 굉장히 뭐 암기도 잘하고 막 그래. 그러면 좀 서서히 해도 되지. 변수는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안 해봤던 사람이면 확 하면 또 몸이 어그러져.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오늘 1시간 앉아 있고 내일은 1시간 뭐 10분 앉아 있고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럼 나가. 뭐 다른 거 할 거 친구 만나고 해.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몸이나 내 생각은 의지는 강하나 이게 약간 몸이 약간 불협이 같이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그 몸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근데 너무 늦으면 또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3월 때 시험 치는데 1월 말까지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 1월 말에 방황해서 2월 달에 그만두는 친구도 많아. 결국은 안 돼. 막 너무 스트레스. 제시들도 많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완벽한 수동형의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공무원을 얻기 위한 자격을 따기 위한 가장 최적의 지름길이거든. 그러니까 로봇이야. 내려와 외워. 내가 외우고 집에 가 우산 써 남아 외워. 그걸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응용. 그래 이런 거지. 사람 머리는 엄청 간사해. 그래서 머리가 나빠. 그래서 잘 안 외워져. 근데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외우는 거니까 좀 합격하면 좀 더 행복하고 기뻐. 쌤도 뭐 친구들한테는 계속 얘기하지만 쌤은 완전 계산적인 인간이라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합리지, 뭐 응용 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내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단순 암기를 하니까 되더라고. 그때 내 인생이 약간 좀 잘못됐다는 생각. 왜 내가 그 과거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을까를 후회하게 되더라고. 지금의 거의 대부분 모든 교과 과목, 그러니까 수능은 좀 다르지. 거기다가 단순 암기에 가까워. 이거 외워, 이거 외우면 풀려. 그 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봐. 눈만 뜨면 봐. 자기 전에 봐. 일하면 봐. 밥 먹으면서 봐. 근데 거의 뭐 10몇 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안 외워진다. 그건 좀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다 풀려. 그 공무원도 돼. 심지어는 뭐도 돼. 의사도 될 수 있어. 수능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지. 다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쉬운 형태의 그 단순 암기만 잘해도 되는 게 잘 없어. 그러니까 그걸 외워. 졸라 외워. 끝. 이렇게. 그다음 뭐 교재죠. 샘 교재가 타 학원의 교재보다도 장점은 뭐냐? 그죠? ያን 심플하지. 휘황찬란한 교재도 얼마나 많어. 쌤은 솔직히 그 교재를 사고 싶었어. 그 교재 예쁘더라고. 그 뭐 또 오류가 있는 책이 얼마나 많아. 쌤 교재도 오류가 있지. 그 법도 다 안 맞는 책도 엄청 많아. 법 많이 틀리는 선생님들도 있어. 특히나 너 누구 이렇게. 근데 최대한 늦게 좀 냈고 재판 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5월달에 그게 엄청 크게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제 6월에 책이 나왔지.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만 좀 더 시키면 추가되어 있는 법들 그 외에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고 학은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 좀 그림 많이 넣고 이렇게 그림 많이 넣고 이렇게 하기를 좀 바랬어.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뭐 다른 학원 선생님도 쌤 책을 쓸 때 여러 교재 중에 하나를 텔냈는데 쌤 책이 좀 제일 라이트하면서 가벼우면서 핵심만 들어있고 그림 많아가지고 좋았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해. 그림으로
근데 공학은 다 그림으로 이해가 돼요. 솔직히 하고 수식하고 공학 다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뭐 나옵니다. 암기할 수 있게 다채롭게 해서 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뭐 이렇게 해봐야 뭐해. 외우면 되지. 외우면 끝나. 연간컬입니다. 각 학원마다 다 공통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시기부터 하고 천지 차이 나는 게 요 시기에 제시가 들어오면 불편해. 늦어. 왜? 자기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점수 이상 받았던 친구들은 이때 와도 정리가 돼.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친구는 개념 정리를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밀려요. 이렇게. 그래서 1, 3월에 다시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그러지 말라는 거지. 여하튼 쌤은 개념 정리와 암기와 많은 문제로 좀 조주는 스타일이니까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좀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 막말로 얘기하면 니네들 20대와 또는 30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시절이 제일 소중하고 좋아. 그거를 그냥 공부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쌤은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맞바꿔도 될 정도야. 쌤은 약간 소방공무원은 좀 괜찮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제3의 제4의 길을 또 찾아도 되거든. 뭐 자격증을 더 추가로 딴다든지. 근데 그 전까지 1년 동안 바짝 고생하면 수준들이 다 일정 이상 올라가 있어.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진급 시험도 노리고 다른 것들도 또 막 자격증 도전하고 따고 하거든. 그래서 쌤이 한 십몇 년 전에 소방서 갔었을 때 그 쌤 알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수준보다 지금 이제 햇병아리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 경험은 미천하지. 그런데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낭비다 생각지 말고 도전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 결과는 하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만 가면 되더라는 거지. 까톡 줘. 톡 줘. 쌤은 늘 응원하고 있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들이니. 그리고 그 건강을 훼손하는 형태에서는 하기를 바라진 않고요. 그래서 좀 더 간절하다 싶으면 소방공무원에 꼭 도전해서 결과를 잘 얻기를 바랍니다. 10분 정도 하라던데 벌써 동영상 다 껐겠네. 씨. 이래 길게 설명하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뭐 보통 흥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잘못됐냐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검토하시고 수강하시고 꼭 학교 가세요. 그리고 건강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그리고 아깝게 떨어졌으면 약간은 틀어졌어. 개념 정리라든지 그걸 바로 잡는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밖에 없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뭐. 보통 마지막에는 합격은 에듀윌 반대인가? 에듀윌은 합격이다 뭐 이렇게. 에듀윌은 합격입니다. 연락 주세요.